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 씨. 네. 너무 기다렸어요. 저도 너무 기다렸어요. 자, 예진 씨. 역사는 과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말 알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도 우리가 영상실로 오늘 N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프로그램도 이 시간도 새로운 역사로 남겨질 테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과거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한번 만나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6년 10월 21일 북한은 금강산 상류에 대규모 댐인 임남댐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제5공화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들은 북한이 건설하려는 댐은 단순한 수자원을 이용하는 댐이 아닌 남한을 물바다로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발표를 하는데요. 아, 우리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경고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물바다로까지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당시 경계태세라서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더욱 부각하고 강조하던 시기였죠. 그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1986년 11월 26일 우리 정부는 북한이 건설하려는 임남댐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의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국민들은 놀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모금 행사에 적극 동참합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속에 1987년 2월 28일 평화의 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평화의 댐은 북한 금강산 댐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짓게 된 댐이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돈이 조금 쓸데없는 곳에 혹시 좀 쓰인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모금이 얼마나 된 건가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거쳤다고 합니다. 총 639억 원이 거쳐졌고요. 이후 나중에 말이 좀 나오긴 했어요. 이 평화의 댐은 사기극이다, 아니다 하면서 말이죠. 저 부모님한테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데 저 당시에 아마 있었다면 그 애국심에 좀 모금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1단계 공사는 국방비 956억 원을 더해 실시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1단계 공사 진행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2004년 4월 20일 평화의 댐이 완공됐습니다. 그래도 완성을 하긴 했군요. 이 댐이 어떤 기능을 했나요? 2010년에 강원도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었잖아요. 그때 이 댐이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긴 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1960년으로 떠나볼까요? 1960년 2월 28일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항의하며 대구의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펼쳐졌다고요? 같은 해 3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이상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지시? 네. 무슨 지시를 내렸길래 학생들이 이렇게 반발을 한 건가요? 전국 각지에서는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유당 경북도당은 1960년 2월 10일 대구 시내 각 기관장과 각급 학교장을 소집해서 2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인 자유당 대통령 선거 유세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렸는데요. 아니, 무슨 학생들의 권리까지 침범을 하나요?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는 어쨌든 뭐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계산으로 움직였던 시대니까요. 대체 어떤 지시를 내렸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첫째, 자유당 유세장에 가구당 1명씩 동원하고 다수가 유세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낮 12시까지 업무와 수업을 모두 끝낼 것. 둘째, 민주당 유세 날인 28일 일요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유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동해와 직장 단위로 각종 행사를 계속할 것. 셋째, 특히 고교 학생들은 정치에 민감하므로
일요일에 일제히 등교시켜 민주당 유세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이었습니다. 아니,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오라고 했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화가 난 거군요. 맞아요. 뭐 저였어도 너무 화가 나고 분노에 찼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시대로 2월 28일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2월 28일 일요일 당일 대구의 각 학교에서 내세운 등교 이유는 다양했는데요. 경북고는 학기말 시험, 대구고는 토끼 사냥, 경북 사대부고는 임시 수업, 대구 상구와 대구 여고는 졸업생 송별회 등을 일요일 등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요일 등교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2월 28일 낮 12시 50분 대구 학생들은 대구 시내 중심가로 나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였네요. 맞아요. 토끼 사냥이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때 벌어진 시위가 민주화 운동의 첫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같은 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86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86년 2월 28일 스웨덴 국민의 존경을 받던 올로프 팔메 총리가 피살됐습니다. 올로프 팔메 총리는 사회민주주의자로서 가치관을 지녔으며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인데요. 또 중립적 외교 정책을 펼치며 아프리카 등 제3세계를 대변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 왜 피살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 그 의도는 좋았다고 해도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팔메 총리는 2월 28일 밤 경호원들을 일찍 퇴근시킨 후 스톡홀름의 한 극장에서 부인 리스베트와 영화를 보고 거리로 나섰는데요. 총리 관저를 향해 걸어가던 중 검은 코트의 사내가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국민들의 그 존경을 받던 분이 이렇게 피살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사실 스웨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이 팔메 총리는 장관직과 총리직을 또 여러 번 거치셨다고 하거든요. 또 제3세계의 민족 자치와 평화를 지지하기도 했는데 안타깝게 피살이 되셨죠. 그리고 이 밖에도 2월 28일에는 1981년 서산 천수만 간척공사가 시작됐고요. 1996년에는 제6회 용평국제스키대회 개막이 있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 분단 후 최초로 평양에서 남북 역사학자 간담회 등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